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정말 평생 먹어야만 하는 걸까요?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내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약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다는데 뭘 피해야 할까요? 비타민C가 암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한 노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대사질환과 암 앞에서 좌절하고 오직 약에만 의존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성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약물 치료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미루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사실. 그리고 암세포가 급격히 성장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바로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물 치료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10년 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과 운동, 그리고 비타민C의 올바른 활용법까지 의사들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핵심 비결들을 15분 동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약물 치료의 한계와 만성대사질환 및 암의 근본적인 문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합병증을 미루는 역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은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입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과 같이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는 등 약물은 분명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복용을 치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마치 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물을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둑이 터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의 부작용 및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는 우리 몸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의 경우 혈압을 억지로 낮추면 우리 몸의 말초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고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압을 강제로 줄이면 먼 곳까지 물이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당뇨 약물의 경우 혈당을 억지로 낮춰도 근육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 불내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이 당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인 거죠. 이는 말초 혈관 합병증, 투석, 실명, 당뇨발, 신경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단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말초 혈관 상태 악화는 암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가 있지만 식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으로만 조절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몸 밖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섭취하면서 약으로 억지로 낮추는 것은 당연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먹이인 나쁜 탄수화물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암세포는 특정 영양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아 빠르게 성장합니다.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주 먹이로 삼습니다. 우리가 PET-CT 촬영으로 암을 진단할 때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발라 주사하면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액상 과당, 과자, 빵, 떡, 면, 음료수와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암세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빼앗아 먹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명령하는데 이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즉 성장 호르몬이 함께 혈액으로 투입됩니다. 이 인자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나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 먹이도 주고 성장도 촉진하는 이중 악영향을 주는 셈이죠. 2. 만성대사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그렇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암과 만성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생활 개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식품 및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들을 알아보고 피해야 합니다. 우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당이라고 하지요. 이것들로는 액상 과당, 과자, 빵, 떡, 면, 음료수 등 가공된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액상 과당은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일으키니 반드시 피하세요. 그리고 나쁜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등 수소가 첨가되어 상온에서 굳는 식물성 기름인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우리 몸에 더 해롭습니다. 튀긴 음식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식물성 기름이나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란 육류의 지방은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나 3등급 고기처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덜 분포된 것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유 및 육아 공식품입니다. 우유에는 송아지의 급속 성장을 돕는 호르몬 IGF-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IGF-1이 사람의 유전자와 충돌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육아 공식품도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고단백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외식 음식은 설탕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쉽습니다. 짜게 조린 반찬, 특히 콩 반찬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늘려 검은 콩의 좋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권장식품 및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통밀, 현미, 껍질째 보존된 곡물처럼 정제가 덜 된 복합 탄수화물은 흡수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합니다. 야채는 8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소화가 느리고 혈당 지수를 낮추며 포만감을 줍니다.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하루 6에서 7장 정도의 초록색 채소를 꼭 섭취하세요.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으로는 들깨 혹은 들기름, 아마씨, 호두, 잣 등 견과류와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냉간 압착 방식으로 짜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에 대한 오해와 달리 콩에 든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의 수용체 결합을 막아 암 발생을 예방하는 좋은 에스트로겐 역할을 합니다. 두유, 두부, 청국장, 나토 등 발효 및 가공된 콩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에스트로겐의 보고이며 특히 유방암 환자에게 적극 추천됩니다. 콩 껍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기 위해 직접 섭취보다는 가공식품 형태가 더 좋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샐러드를 먼저 먹고 과일, 현미밥, 단백질, 견과류 순으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먹지 말고 뿌리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결핍을 막아야 합니다. 통곡물, 껍질째 먹는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전체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의 역할과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비타민C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처럼 오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들은 비타민C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타민C는 분명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비타민C는 궤열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 외에도 면역력 증진, 세포 대사 촉진, 해독, 장 건강, 상처 치유,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비만 관리 등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용량에 따른 상반된 역할을 하는 양날의 칼인 비타민C는 섭취 용량에 따라 우리 몸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저용량 섭취는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할 때 적합합니다. 고용량 섭취인 정맥 주사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체내에 들어가면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입니다. 이는 항암제와 유사한 기전이지만 그 강도는 항암제보다 훨씬 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용량 비타민C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만든 활성산소를 물로 전환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올바른 섭취 및 투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구 섭취는 하루 최대 2.4g 이상 섭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인체는 이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배설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mg씩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루 총 2000mg을 섭취는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카페인 섭취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3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목적으로 비타민C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맥 주사로 고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경구 섭취로는 혈중 비타민C의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없어 암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경구 천엔기 섭취 시 20에서 25%만 흡수됩니다. 세 번째, 암치료에서의 비타민C의 활용. 비타민C는 보완 대체의학으로 분류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정통의학 치료와 병행될 때 근거 있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절대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비타민C만으로 암을 치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 목표와 용법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암 환자의 포괄적인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단순히 약이나 특정 영양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가짐부터 포괄적인 생활 습관 개선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마음가짐 및 치료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진단 후 분노,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극복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정한 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절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비타민C와 같은 보완 대체의학은 이러한 정통 치료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증상 완화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 식사 문제 해결 등 증상 완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 식욕 저하, 구내염 등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는 영양 결핍을 막기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 즉 항암 치료 여부, 부작용, 혈액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식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로 인해 일주일간 식사를 못하는 경우 칼로리와 영양소 보충이 최우선이므로 채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동물성 음식을 포함한 제한 없는 식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지만 암 환자에게는 담즙 생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 등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소화가 어려울 경우 지방이 적은 생선이나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경계해야 합니다. 환우들끼리 뭉쳐서 인터넷에 널린 정보를 무분별하게 따르거나 특정 식단이나 치료법만을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넘어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류를 늘리며 대사 물질을 씻어내고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시동 거는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도 대사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치료이므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성 대사 질환과 암에 대한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나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채소와 좋은 지방,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단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운동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10년 전의 건강을 되찾고 암을 예방하며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보조제이지만 결코 항암 치료의 단독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할 일 즉 치료, 식단,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성공적인 회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